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은 문화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시민들의 생활문화 진흥에 힘써왔고 또 2019년에는 법정 문화도시로서 지정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시승격 50주년 문화도시 부천의 비전과 중점 사업은 무엇인지 오늘 김정환 부천문화재단 대표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에 저희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또 시승격 50주년의 해이기도 하고 또 법정 문화도시 부천으로서의 색깔은 무엇인지 오늘 좀 들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취임하신 지 한 2년 되셨죠? 네, 2년 됐습니다. 예, 성동구에서 오셨고요. 일단 지난 2년 동안 안타깝게도 처음 오셨을 때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좀 지켜보셨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난 2년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실 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다들 그 온라인 사업들을 사실 많이 이렇게 특히 이제 문화재단들 같은 거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부천에서도 그 랜선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체 문화재단에서는 2001년도에서 이제 20년 문화재단 20년이 되는 그 시기가 돼가지고 부천 문화재단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들이 이제 부천의 20년들을 함께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또 어떻든 이제 그 나가는 방향들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쪽을 많이 좀 고민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뭐 랜선과 어떤 해법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안을 마련했었는데 뭐 이렇게 극복해왔던 방법들이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다면요. 그러니까 랜선 배달계 서비스 그래서 실제 이제 처음에 그냥 그 공연장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사업들이 처음에는 그냥 연기를 하고 문을 닫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배우들이 뭐 동화를 읽어준다거나 그러면서 그걸 온라인을 통해서 펼쳐간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먼저 이제 그런 문화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제 협력을 만들어 간 거죠. 그다음 거기에서 더 하나 이제 하나는 이제 수동적으로 만들었다면은 대부분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한다면 부천에서 있었던 다락이라는 축제는 시민들이 만들었는데 또 코로나가 될 거를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아예 온라인 자체로 축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거는 아마 이제 거의 뭐 전국 최초였던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을 예상을 하고서 온라인을 준비를 하고 나니까 아주 독특하게 단순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행사들을 이렇게 펼쳐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히려 그 경험했던 방법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도 지금 섞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대표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화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부천에 오셔서 쓰신 바 있습니다. 이게 뭐 들어보면 취임사에서도 시민이 문화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지향성을 갖다가 의미한 건데 좀 문화민주주의를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부천문화재단이 가고 있는 길과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문화도시하고도 맥이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화에서 보면은 그런 흔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그러니까 자본이 해결되는 거로 사회가 움직이는데 근데 그 공공의 영역들은 그러면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만약 한 도시를 본다면은 큰 도시에서는 누군가는 공연을 보고 누군가는 공연을 안 보고 그러면 너무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면 공공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루어내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실 극장들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게 하자. 그걸 이제 큰 덩어리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문화의 민주화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문화를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러니까 향유를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런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나간 상태에서는 문화민주주의라고 해서 문화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열어주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열어져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서 문화를 누린다면 그것이 문화민주주의 아니겠느냐 하고 그리고 재단이라든가 지역문화재단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민주주의의 철학을 가지고서 시민들을 문화의 어떤 대상으로 놓는 것들이 아니라 주체로 놓고서 함께 참여의 기회들과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런 방향성을 그러니까 문화민주주의의 어떤 지향하는 말씀 속에서
결국 이제 시민들이 같이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물론 부천에 아주 다양한 생활문화 행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생활문화를 위해서 또 부천문화재단에서 꾸려가고 있는 사업들 들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생활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부천에서는 이제 뭐 축제로 본다면은 이제 생활문화 축제 다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다락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뭐 시에서 축제 하나 만들었나?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 안에 예.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문화를 통해서 삶의 행복과 소통을 찾아가는 것들인데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예술 동아리라든가 삶의 곳곳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되게 행복해질 텐데 사실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죠. 예. 근데 그걸 조금 더 관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줘 준다면은 예. 어떤 예술적인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만약에 강사를 좀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부천에서는 잘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선순환 또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들이 발표할 수 있는 하나의 예. 축제를 만든 것들이 다락인데 예.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들이 아니라 그 축제마저도 시민들이 함께 기획을 해가지고서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그도 내고 그다음 또 새로운 동아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동아리를 예. 그 시민 아트밸리라 그래가지고 또 그 지원 강사가 있어가지고 강사가 또 이제 그 같이 교육을 또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동아리들이 더 성장을 해가지고 또 다락이라는 축제를 함께 만들고 예. 그러면서 이게 생활문화들이 점점 펼쳐지고 그리고 그 생활문화의 범위가 장르의 부분에서 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의 부분으로 많이 예.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생활이 아주 그 문화가 그냥 내 생활 근처에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 조금만 내가 나가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이 부천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부천이 또 지향하고 있는 지금 그 예.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출입하고 취재하면서 이제 기억하고 공감하지만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 부천 국제영화제, 뭐 만화 축제, 또 봄꽃 축제 이런 큰 브랜딩된 행사들만 또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기저에 부천의 저변에 많이 이미 있던 것들이잖아요. 아, 이걸 좀 시민들이 더 많이 아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또 어떻게 좀 많이 알려가실 계획도 갖고 계세요? 지금 그게 이제 예. 뭐 법정문화도시라고 하는 또 네. 이제 좋은 또 기회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문화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의 어떤 이제 문화 체험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조금 발전되지 않은 공간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들이 몰려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생활권역으로 문화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세분화돼 가지고 그 생활권역에서 문화들을 좀 더 발전시켜내고 문화가 예. 그 안에 펼쳐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이제 커다란 부분들과 네. 그다음 작은 부분들이 함께 같이 그 도시가 움직였을 때 그게 그 도시가 좀 제대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법정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설명에 이제 현재 이제 2019년에 법정문화도시가 됐잖아요. 부천시가 그동안 해마다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동안 뭐 가까운 인천 부평에서는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앞서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뭔가 부천으로서 법정문화도시를 해를 거듭하면서 쌓은 역량 또 차별화된 모습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예. 삶 속에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네. 시민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삶의 콘텐츠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뭐 그 역사라든가 그런 데 보면 뭐 신화라든가 그리고 네. 뭐 위대한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서 만약 콘텐츠가 있다면 지금은 드라마라든가 뭐 어떤 만화라든가 보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것이 이제 콘텐츠가 되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콘텐츠가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우연적으로만 예. 했었는데 누가 갑자기 뭐 예. 그걸 만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화사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청소년들의 뭐 감정이라든가 뭐 어린이들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감정사전이라는 걸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런 예. 감정사전들이 혹시 만화와 결합을 하기도 하고 뭐 연극과 결합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화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문화에서 뭐 문화민주주의라든가 뭐 아까 이제 문화의 민주화라든가 예. 문화민주주의 할 때 보통 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for the people, 그러니까 with the people, by the people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for the 시민,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네. 그러면 시민들에게 문화 향후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럼 누구랑 할 것이냐 할 때 with the 시민,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한다.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 조금 더
조금 더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 그러면 이것이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협치와 우리의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갔을 때 그러면 바이더 시민, 그러니까 시민을 주체로 놓고 단순하게 그냥 그 모양새로 뭐 시민이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예. 시민의 지혜들 속에서 그것이 도시의 미래와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문화도시에서는 문화시민위원회 네. 그다음에 시민총회 그러니까 아직은 뭐 좀 미약할지 몰라도 몇 년 전부터 문화도시를 하면서 그것이 해마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도시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이런 방향을 해보자 하면서 그 문화의 어떤 방향도 함께 또 제시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를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작지만은 이제 민주주의 연습이 되고 함께 있는 뭐 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예. 어떤 공동의 공적의 돈들이 있다 자원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공정하고 더 미래적인가를 함께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작업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통해서 괜찮았네 하면서 다음엔 더 발전을 가보자 하는 그런 것을 부천에서 지금 그 계속 그 문화도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연이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알게 됐던 것들을 지금 발굴하기도 하고 또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시너지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부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 승계 50주년을 아까 이제 언급을 제가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 올해는 이제 뭐 그 문화재단에서도 그 시민 뭐 참여형은 기본적으로 막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예. 있는데 조금 좀 크게 독특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5월 그 뭐 19, 20일 예. 그다음에 6월 뭐 초쯤 해가지고 그 도시 사파리라고 해서 도시 예. 사파리 뭐 예술시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트마켓 같은 예.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술가들 그다음에 시민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좋은 공간들 네.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 예술가들의 어떤 예술품들을 그러니까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함께 만들어내면서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철학 속에서 이제 문화도시 시민총회 주간이라고 해서 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왔었던 1년간 함께 일궈왔었던 문화의 뭐 어떤 마을들이라든가 마을들의 이야기, 뭐 콘텐츠의 네. 이야기들이 함께 집도성되면서 또 내년에 또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하는 그런 게 시민총회의 그런 그러니까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쭉 다 펼쳐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올해 이제 그 시승교 50주년 예. 그거로 해가지고는 이제 다양한 일단 박물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재단에서 박물관도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내가 사랑한 부천 그래서 네. 부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장롱 속에 뒤져보면 부천만의 독특한 그런 기억들 자기 삶에서 예.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지금 계속 지금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게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내가 사랑한 부천전이라는 그런 특별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락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쭉 다 모여가지고 부천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예. 축제들. 그래서 그것들을 올해는 좀 더 발전시켜내기 위해서 뭐 심포지움이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예. 걸 함께 통해서도 같이 가고 그런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부평하고도 얘기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아트마켓을 재단해서 네. 그 아트페어를 3년째 올해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부평과 함께 했었는데 올해도 예. 같이 부평, 부천 아트페어를 해서 그런 이렇게 미술 하시는 그 작가분들이 또 행복하게 또 예. 이렇게 작품들이 같이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만 해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들과 행사들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 또 준비되고 있다는 거, 예. 좀 찾아봐도 쉽지 않을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또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이제 시민기획 프로젝트 눈에 띄는 게 이게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특화구역 조성 사업. 자, 이거는 뭐 지난 한 202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도 궁금하고요. 또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좀 간단한 설명도 좀 필요합니다. 그 이제 문화특화 사업 같은 경우야말로 그 이제 부천문화재단에서 예. 그 이제 그 재단들도 보면은요. 보통 뭐 공간, 시간, 인간, 저희가 이제 보통 문화 얘기하면 이제 뭐 공간의 발전, 시간의 예. 발전, 인간의 발전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공간을 보통 이제 많이 발전시킵니다. 재단들 뭐 어떤 극장이 있죠.
그래서 재단들도 예. 동대구 극장에 있어서 뭐 우리 무슨 공연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재단은 그런 극장 운영하는 데인가? 그러니까 예. 자기 근거지 공간이 있죠. 뭐 도서관을 운영한다거나 뭐 박물관을 운영한다거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을 운영한다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축제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축제를 해? 그래서 예. 그래? 그때 봄에 뭐 큰 행사들 하는구나. 해갖고 그런 행사 중심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생활권역으로 들어간다면은 사실은 지역의 그 생활권의 문화는 공공에서 사실은 많이 신경 쓴 부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천문화재단은 마을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 주체들과 그러니까 이제 예. 재단이 함께 만나서 그 지역에 그 필요한 그 어떤 문화 활동,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찾아내면서 그것들을 실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을 그 예술단 같은 거 아니면 네. 마을 연구단 그런 네. 게 돼가지고 고강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례로 하나의 이제 뭐 거기가 뭐 지역에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다 예.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그러면 같이 예. 좀 개도를 해볼까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럼 예. 이것들을 그러니까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 갖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옮겨보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서 예. 그렇게 일단 보통 문화 그러면 무슨 어떤 공연이라든가 뭐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 실제 우리의 삶의 권역 속에서 이렇게 변화에 들어가는 것들, 그 삶이 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이제 아동들이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쁜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패턴 디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만든 그 패턴 디자인이 방석이 됐습니다. 네. 방석으로 돼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네. 거에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전달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도 거기서 겨울을 거기서 편안하게 방석에서 나시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그 방석을 디자인을 하면서 또 이제 디자이너가 돼버렸던 거죠. 그렇게 그런 상상들이 함께 연결돼가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예전에 뭐 지원 사업 체계라든가 그 형식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부천에서 이렇게 마을 특화 사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생활권역에 맞게끔 그렇게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똑같이 뭐 풀빵 찍어내듯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동네마다 다 다른 형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자기 네. 그 동네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방향들을 찾아나가는 그 사업들이죠. 예, 이제 시민들이 이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코로나 기간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웠잖아요. 네. 함께 하시는 거겠죠? 네. 예,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이제 예. 무슨 뭐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이제 뭐 콘텐츠로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예술인들이라든가 또 전문 예술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부천 예술 찾기 미로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부천의 전문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그 네.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예술인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청년 예술가 S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 그 콘텐츠를 만들고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부천이 또 자랑하는 우리 수주 변영로 선생님의 그 수주 문학상을 예. 통해 가지고 그 수주 변영로 선생님의 그 정신과 그 문학인들의 지원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신인 문학상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 또 부천이 좀 더 근사하게 또 특별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이제 뭐 부천 예술찾기 미로라든가 예. 그다음 청년 예술가 S를 할 때 그 장애예술 쿼터제라고 해가지고 예. 그 장애인들이 참여를 한다거나 장애예술을 위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쿼터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그거로 할 수 있게끔 그 정해가지고 예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 4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 부천 아트벙커가 다시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좀 홍보하고 계십니까? 과거를 제대로 기억을 네. 하고 그 다음에 부천의 미래를 밝혀낼 네. 수 있는 그 예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를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있는 게 사실 부천 아트벙커의 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아트벙커 4월 26일 날 재개관, 완전히 이제 공간들이 재개관해서 그 공간이 그러니까 시민의 공간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그다음에 그 전국의 많은 뭐 예술인들, 뭐 미디어 아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예술이 거기에 찾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그 콘텐츠 촬영지의 공간으로서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의 어떤 근사한 미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 지역도 도시 재생과 도시의 발전은 하나의 좋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가슴 벅찬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좀 하실 일이 많아요. 예, 이제 봄인데 연말까지 아주 꽉 찬 행사들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정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와 함께한 이슈토크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